안녕하세요. 육동인의 굿잡 육동인입니다. 그동안 그 면접극장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핵심 질문,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핵심 질문 말고 면접장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단골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단골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은지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성우 박사님. 네. 예. 경험 면접 질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다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상황 질문과 단골 질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상황 면접, 상황 질문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상황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되게 이제 그 면접 질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면접 기법에 대한 어떤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접 기법이라고 하면 BEI, 그렇게 얘기를 해. Behavioral Event Interview 해갖고 행동 사건 면접 또는 과거 경험 면접 이렇게 얘기하는 면접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이제 어떤 면접 코치하는 분들한테 들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면접과 관련된 책에 소개되어 있기를 과거 경험 면접 기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접 기법으로 이렇게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과거의 경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보라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주로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면접 기법 중에 과거의 경험 면접 기법이 아니라 만약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당신이 직면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식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상황 면접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의 그 질문들을 보면 될까요? 그래서 상황 면접 기법으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케이스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조직 내에서 상사와 관련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사가 퇴근 전에 업무 지시를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사적인 지시를 하거나 이거 주로 이제 상사와 엮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요즘 그런 질문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또는 이제 고객과 관련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어떤 그 민원 제기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경우에 당신이 처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도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고객이 로비나 뭐 어떤 직원을 회유하려고 한다. 그럴 때 그런 거를 목격하게 됐을 때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는 약간의 경우가 그 있습니다. 윤리 의식을 보려고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기도 하고. 예. 또는 이제 뭐 동료와 이제 갈등에 처한 상황이 있다면 동료가 당신한테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너는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오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을 주면서 너는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를 알아보기 위한 것들이 되고, 그거 말고 이제 면접 때 단골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등 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죠. 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또는 뭐 최근에 읽은 감명 깊게 읽은 책, 또는 뭐 영화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당신이 거꾸로 면접관이라면 무슨 질문을 하겠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10년 후에 회사에 들어와서 당신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면접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가 면접장에 갔을 때 어떤 질문이 나올지 사실 그 경험 질문이나 상황 질문보다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 몇 가지 좀 준비를 하면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준비를 하면 다 대응이 되는데 예. 그 상황 면접 아까 말씀하신 뭐 예를 들어 뭐 퇴근 전에 업무 지시를 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등 같은 그런 상황 면접 질문이 나오면은 뭐 정답은 없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질문을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까요? 답변을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느냐? 네, 어떤 답변을 해야지? 상황 면접에 대한 좋은 답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좀 애매하고,
그런데 이거는 과거 경험 면접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과거의 경험 면접은 내가 그 경험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풀어나가면 되거든요. 대답을 하면 되는데 상황 면접은 이러이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이라는 어떤 미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관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주로 좀 원칙적인 얘기에 입각해서 자기의 어떤 그 행동들을 하겠다라고 표현하면은 무난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윤리적인 측면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 애매한 상황을 그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윤리에 부합되는 답변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그렇게 큰 전제를 깔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뭐 본인만의 특별한 가치관에 입각해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견이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는 조직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그 원칙과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상식적인 수준의 가치관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점에서 좀 원칙 중심의 답변을 하는 것이 일단은 무난하다 네. 이렇게 보십니다. 그 면접에서 단골로 나오는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강점과 약점이 뭐냐, 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뭐 이제 이런 등들. 네, 네. 그런 그 단골 면접들은 사실 그 있어요. 그저 어디 가나 항상 하는 질문들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근데 답변하기 또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그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존경하는 인물 또는 뭐 그 최근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뭐 이런 질문은 나올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어떤 내용, 어떤 소재를 가지고 내가 답변을 하겠다라는 거를 그 면접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하에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를 하되 그 너무 거창하고 화려한 어떤 답변 또는 인물이나 책이나 이런 거를 너무 멋있게 그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하에서 뭐 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을 설정하는 준비하고 대답하는 것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좋다. 그냥 저는 오히려 그 본인이 어떤 인물을 얘기하거나 책을 얘기하더라도 누구를 언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점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씀 나오신 김에 이제 그 존경하는 인물 얘기를 좀 해보면은 보통 이제 이 지원자들이 뭐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다, 세종대왕이다, 조금 이제 우리 다 아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순신 또는 뭐 세종대왕 같은 분을 그 롤 모델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이제 그렇게 너무 위대한 인물을 존경하는 거는 그 자체가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짜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그 면접관들한테 느껴지려면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롤 모델을 선정해서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그래서 내가 그런 분의 어떤 좋은 점을 따라가기 위해서 현실 생활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면은 뭐 나쁘지 않겠지만 너무 거창한 인물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그런 일상 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얘기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자기하고 있습니다. 동떨어진 모습의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상 하다 보면 이제 아버지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누굴 제일 존경하냐면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얘기도 그렇고요. 방금 이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할 수 없으면은 아무리 뭐 좋은 인물이라도 소용이 없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리고 좀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물을 존경한다라고 준비했구나라는 어떤 좀 가식적이거나 그런 그 모범적인 답변을 한다라는 느낌을 주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롤 모델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 평상시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언급하는 건 좋지만
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존경하는데 나도 그런 장점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면서 그냥 좋은 점만 얘기하면서 단순하게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점수를 받기는 어렵죠. 요즘 이제 그 지원자들이 보면은 그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 유명한 사람들 많이 그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도 그러니까 마찬가지 충분히 논리. 설명만 가능하면은 뭐 그렇습니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것이 그냥 존경의 이유가 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존경의 이유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의 연계성. 그렇죠. 본인의 현재 어떤 실천 노력하고 연결되는 점에서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이런 걸 한 사람이다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네. 네. 그 존경하는 인물은 그렇고 뭐 영화, 책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책을 최근에 봤느냐, 무슨 영화를 최근에 봤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네, 네. 그런 건 어떻게 그 답을 해야 됩니까? 근데 책도 어떤 책에 감명 깊었냐 하면은 그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독서는 어느 정도 하는지 또는 이제 어떤 부류의 책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추가 질문 내지는 이렇게 파생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하게 되면 곤란하죠. 자기가 어떤 특정의 멋있는 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감명 깊은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독서량이나 또는 어떤 부류의 그 책을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좀 이렇게 맥락이 같지 않는 답변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좋은 답변, 일관된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장단점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강점과 단점을 네. 그 소개해 보세요. 어떨 경우는 단점을 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거의 사실상 장점을 소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장점과 그 단점을 소개하라 그럴 때는 어떤 거를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늘상 주장하는 거는 이 면접에서는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는 이제 그 지원하는 이 회사와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라는 식의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면접관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얘기하더라도 최대한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의 특성과 연결된 강점일수록 좋을 내가 것이고요. 저희를 잘하기 위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 회사 직무에 대한 어떤 사전 준비 또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열정 이런 것하고 또 연결돼서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하고 연결된 그런 의미의 강점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강점은 오히려 좀 쉬울 수가 있는데 단점이 어렵습니다. 이 단점을 너무 또 그 이상한 단점을 그 얘기했다가는 이게 또 마이너스 될 것 같고 단점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가장 이제 제가 자주 듣는 이제 그 지원자들의 답변의 그 내용 중에 단점은 저는 너무 꼼꼼한 것이 탈입니다. 뭐 장점 같기도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몰입하다가 다른 사람 얘기를 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뭐 저는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가끔 뭐 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뭐 잘못된 얘기가 아니고 본인의 실제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 흔히 이렇게 그 자기를 거꾸로 그는 포장해서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걸 은근히 이제 알리는 그런 의미의 단점 소개일 수도 있는데 그 너무 흔하게 얘기하는 언급하는 단점을 가지고 자기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어떤 점수를 받기는 이렇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나쁜 점수, 뭐 이렇게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의례적으로 준비한 답변 같은 그런 내용 같아서 이렇게 아주 좋은 점수를 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면접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유념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 동기가 좀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 회사에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지원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진솔하게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그 진정성이 느껴지게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그래서 참 절실하구나. 우리 회사에 꼭 들어오려고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면접관들이 갖게 하는 것.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이제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마음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얼마나 이 회사를 오고 싶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면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전형적으로 나오는 질문거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면접 극장 여기 쭉 진행해 왔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면접도 해보고, 그다음 토론 면접도 해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극장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는 새로운 시리즈를 갖고 등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